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기술의 최전선, 그 중심을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바꿀 게임 체인저, 바로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지금 가장 뜨거운 두 라이벌이죠. 아이온큐와 퀀텀 컴퓨팅 주식회사 QUPT를 전격 비교 분석해 볼 텐데요. 2025년을 앞둔 지금 과연 어떤 기업이 우리의 미래에 더 큰 가치를 안겨줄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순서는요. 먼저 양자 컴퓨팅 시장 전체에 어떤 거대한 기회의 바람이 불고 있는지 보고요. 그 다음엔 두 기업의 완전히 다른 성장 전략을 깊이 있게 들여다볼 겁니다. 이어서 아이디어를 어떻게 진짜 돈으로 바꾸고 있는지, 그 상업화 능력과 각 전략이 가진 명확한 리스크를 비교하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과연 어떤 투자자에게 어떤 선택이 더 현명할지 최종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이 두 회사에 주목해야 할까요? 그건 바로 2025년이 이 양자 컴퓨팅 산업에 정말 역사적인 순풍을 불어넣을 그런 변곡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바로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인데요. 자, 첫 번째는요. 바로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이제 눈앞에 다가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의 유동성이 풀린다는 거고 아이온큐나 QBT처럼 미래 성장성에 베팅하는 기술주에게는 더없이 좋은 소식이죠. 둘째, 정치적인 변수도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이 양자 기술을 국가 안보랑 직결된 전략 산업으로 보고 대대적인 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걸 다 떠나서라도 양자 컴퓨팅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국가적인 과제가 됐어요. AI 경쟁을 넘어서 다음 시대의 패권을 누가 쥐느냐, 이걸 좌우할 기술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성장은 이미 예견된 미래나 다름없습니다. 자, 이렇게 멋지게 판이 깔리고 있어요. 근데 말이죠, 경주에서 이기는 말은 따로 있잖아요. 시장 전체가 유망하다고 해서 모든 기업이 똑같이 대박을 터뜨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말에 베팅해야 할까요? 이제 두 선수의 진짜 실력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두 번째 파트인데요.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두 회사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 바로 성장 전략을 볼 건데요. 아이온큐와 큐빗, 이 두 회사는요, 정상에 오르려고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했어요. 뭐랄까, 하나는 영토를 막 넓혀가는 정복자 스타일이고, 다른 하나는 동굴에 들어가서 자신을 단련하는 무림고수 같다고 할까요? 먼저 아이온큐부터 보죠. 이 친구들 전략은 한마디로 제국 건설자입니다. 그냥 최고의 양자 컴퓨터 하나 만들고 끝! 이게 아니에요. M&A,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다른 회사들을 사들여서 양자 기술과 관련된 모든 걸 그냥 싹 다 빨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거대한 생태계, 말 그대로 양자 제국을 만들겠다는 야심입니다. 우리가 아는 구글이 검색만 하는 게 아니라 안드로이드, 유튜브, 클라우드로 생태계를 만든 것처럼 아이온큐는 양자 컴퓨팅 시대의 플랫폼 리더가 되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옥스퍼드 아이오닉스, 벡터 아토믹 같은 정말 알짜배기 기술 회사들을 인수하면서 퍼즐 조각을 착착 맞춰나가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뭘 얻었냐? 초정밀 측정이 가능한 양자 센싱, 거의 오차가 없는 원자시계 기술, 그리고 미래의 통신과 보안 기술까지. 이건 그냥 사업 다각화?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미래의 양자 기술이 쓰일 모든 곳에 아이온큐 깃발을 꽂겠다 하는 거대한 청사진인 거죠. 자, 그런데 큐비트는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저는 이 회사를 최고의 장인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밖으로 영토를 확장하는 대신에 안으로, 더 안으로 파고들어서 자기만의 무기를 그냥 극한까지 갈고 닦는 전략이죠. 핵심은 바로 수직 계열화입니다.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든 걸 직접 컨트롤해서 성능, 원가, 크기, 이 모든 면에서 그냥 아무도 넘들 수 없는 그런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계산인 거죠. 시장의 지배자가 아니라 이 시장에서 우리 없으면 안 돌아난다, 이런 핵심 기술 공급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인 전략의 심장, 그 심장이 바로 2025년 3월부터 돌아가기 시작한 애리조나의 TFLN 파운드리입니다. 여러분, 자체 칩 생산 시설을 가졌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건 마치 애플이 자체 M1, M2 칩을 설계하고 TSMC가 그걸 독점 생산해 주는 것과 같은 엄청나게 강력한 성을 쌓았다는 뜻이에요.
기술 개발의 운명을 남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컨트롤할 수 있게 된 거죠. 심지어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생산 시설을 다른 회사들한테 빌려주고 돈까지 벌 수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전략적 자산을 손에 넣은 겁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명확하게 개비가 되죠. 아이온큐는 M&A로 생태계 전체를 먹으려는 플랫폼 리더, 큐브티는 수직 계열화로 누구도 못 따라올 기술력을 갖춘 핵심 기술 공급자, 완전히 다른 두 철학인데 과연 이게 현실 세계에서는 어떤 결과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한번 보시죠. 세 번째 파트, 바로 상업화입니다. 아무리 비전이 원대하고 기술이 뛰어나도 결국 시장에서 팔려야 되잖아요. 그쵸? 두 회사가 자기들의 전략을 어떻게 진짜 돈으로 바꾸고 있는지 그 실질적인 성과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이온큐의 상업화 전략은요, 그 비전만큼이나 정말 화려하고 스케일이 큽니다. 파트너들 이름만 봐도 입이 떡 벌어지죠. 글로벌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랑은요, 기존 슈퍼컴퓨터로 수십 년 걸린 신약 후보물질 찾는 걸 확 단축시키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AWS랑은 전 세계 개발자들이 아이온큐의 양자 컴퓨터를 클라우드로 아주 쉽게 쓸 수 있게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엔비디아와의 협력은 또 어떻고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아이온큐의 기술이 이미 세계 최고 기업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고 미래 산업의 핵심 문제들을 푸는데 진짜로 쓰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전의 정점에는 바로 이 숫자가 있습니다. 8만. 2030년까지 8만 눌리 큐비트. 와, 이건 그냥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니에요. 양자 컴퓨팅이 인류의 거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른바 양자 우위의 시대를 열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는 아폴로 프로젝트처럼요. 성공하면 역사를 바꾸겠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험난할지는 정말 짐작조차 하기 힘든 엄청나고도 위험한 목표죠. 자, 그럼 QN비트는 어떨까요? 아이온큐처럼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그런 회사들이랑 파트너십 할 표 이런 건 아직 좀 적어요. 하지만 QN비트는 그 대신에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 바로 매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델프트 공대에는 양자 포토닉 진동계라는 제품을 팔았고요. 한국의 연구기관에는 얽힘 광자 소스라는 부품을 팔았어요. 심지어 자동차 제조사랑 미국 5대 은행에는 저수지 컴퓨팅 시스템, 양자 사이버 보안 솔루션이라는 완성된 시스템을 공급했습니다. 이건 협력이나 연구 단계가 아니에요. 진짜 돈을 받고 실제 제품을 납품한 명백한 상업적 성공 사례인 겁니다. 바로 이 문장이 큐비트의 현재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이는 큐비트의 기술이 연구 단계를 넘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채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아이온큐가 미래의 가능성을 파는 세일즈를 하고 있다면 큐비트는 지금 당장의 필요를 채워주는 세일즈를 통해서 기술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 파트, 리스크입니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죠. 두 회사의 이 대담한 전략들은요, 필연적으로 그들만의 아킬레스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리스크의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날카롭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이온큐가 마주한 가장 큰 리스크는요,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내부에서 나옵니다. 이름하여 실행의 복잡성. 제국을 건설하는 길, 위대하죠? 하지만 그 과정은 정말 혼돈 그 자체일 수 있거든요. 특히 이 M&A 전략이라는 게 사실 성공 사례보다 실패 사례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복잡성이 여러 단계로 나타나는데요. 첫째, 각기 다른 기술, 다른 조직 문화를 가진 회사들을 하나로 합치는 거요. 이거 정말 화학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둘째, 이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비용과 시간이 막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 본격적인 매출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이 모든 통합 비용이랑 운영비를 감당해야 하는 재무적인 압박, 이걸 견뎌내야 합니다. 결국 아이온큐의 성패는요, 이 복잡한 통합 과정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봐야죠. 반면에 큐비티의 리스크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친구들의 리스크는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있어요. 바로 시장의 불확실성이죠. 뭐랄까, 최고의 검을 만들긴 했는데 그 검을 휘두를 전쟁터가 아직 제대로 열리지 않은 그런 상황과 비슷합니다. 큐비트는 모든 걸 양자 컴퓨팅 시장이 얼마나 빨리 크느냐 여기에 걸었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생각보다 늦게 열리면요,
높은 현금 소진율을 감당하지 못하고 생존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2026년 예상 매출 대비 주가, 그러니까 PS 기준으로 시장에서 너네 좀 과도하게 비싸,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술력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쫙 반영돼 있어서 작은 악재 하나에도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죠. 자,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해 볼까요? 아이온큐의 리스크는 M&A 이후의 통합 문제처럼 주로 내부적인 실행 리스크입니다. 반면에 큐비티의 리스크는 시장의 성장 속도에 운명이 달린 외부적인 시장 리스크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스스로 통제 가능한 내부의 복잡성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불확실성, 이 둘 중에 어떤 리스크를 더 감당할 수 있으신가요? 자, 이제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최종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파트, 최종 평가입니다. 전략, 상업화, 리스크, 이 모든 걸 저울 위에 올려놓고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기업이 더 설득력 있는 투자 대안인지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이 분석의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자면요. 현 시점에서는 아이온큐가 더 설득력 있는 투자 대안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이게 QBT의 기술이나 미래가 어둡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 이런 결론에 도달했는지 그 논리적인 근거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먼저 시장의 단기적인 분위기를 한번 슬쩍 볼까요? 지난 한 달간의 주가 퍼포먼스인데 아이온큐의 상승세가 정말 눈에 띄죠. 물론 딱 한 달 동안의 주가 흐름이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를 다 말해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의 기대감,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어느 쪽에 더 베팅하고 있나, 이걸 보여주는 하나의 참고 지표는 들 수 있겠죠. 시장은 큐비티의 그 집중된 기술력보다는 아이온큐의 다각화된 접근 방식이 가진 안정성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두 기업은 서로 다른 투자자에게 각기 다른 매력을 어필하고 있어요. 아이온큐는요, 다각화된 포트폴리오와 검증된 파트너십을 통해서 성공으로 가는 길을 여러 개 만들어놨어요. 안정적인 플랫폼 리더인 셈이죠. 설령 하나의 사업이 좀 삐걱거려도 다른 사업이 받쳐줄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더 매력적이겠죠. 반면에 큐비티는요, 독보적인 포토닉 칩 기술과 파운드리라는 이 강력한 무기 하나에 모든 걸 건 고위험 고수익 기술 강자입니다. 만약에 이 기술이 시장의 표준이 된다? 그럼 그 보상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겠지만 실패할 경우의 리스크 역시 굉장히 큽니다. 파괴적인 혁신에 베팅하는 좀 더 공격적인 투자자에게 어울리는 선택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선택은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여러 갈래의 길을 닦아서 리스크를 분산하는 플랫폼의 안정성이냐, 아니면 세상을 바꿀 단 하나의 길에 모든 것을 거는 기술의 파괴력이냐. 양자 컴퓨팅의 미래,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 포트폴리오의 미래가 바로 이 선택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깊이 있는 통찰을 더했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